네, 김영입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 형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당시에도 이 정치파가 이제 두 파가 있었죠. 민주파가 있었고 귀족파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느 파를 지지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민주파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귀족파를 지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귀족파는 일정 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 검증된 사람들이 주로 귀족을 하고, 그런 검증된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런 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을 때 민주파들이 구성된 사람들의 그 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왜 소크라테스 형님은 지지하지 않았냐? 민주주의라는 그 말은 좋잖아요. 그 주권을 민중들이 갖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근데 이게 자칫 오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개나 소나 다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예도 들었어요. 뭐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민주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건 극히 드물고, 대체로 개나 소 같은 인사들이 많이 뛰쳐나오더라. 그런 인사들이 정치하다 보니까 항상 혼란이 오고 나라가 휘청휘청되고 나중에 붕괴도 막 되더라.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님은 민주파보다는 귀족파를 지지했죠. 그렇지만 귀족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민주파들한테 탄압을 당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이제 면치 못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의 오용, 민주주의의 폐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주주의의 그 폐단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인사들, 속된 말로 개나 소 같은 인사들이 막 뛰어나왔을 때 이제 민주주의가 오용이 되고 결국 정치가 어떻게 된다? 개판이 된다. 정치가 개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개판되면 나라가 이제 이 정치가 타락을 하죠. 타락하면 또 민중들도 고스란히 따라서 어떻게? 개판이 되고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폐단이 이겁니다. 정치만 개판이 되고 타락하면 괜찮은데, 이 민중들도 그대로 개판이 되고 타락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를 그래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민주주의가 오용이 되면 정치가 개판이 되고 타락한다. 그렇게 되면 민중들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사회 전체가 개판이 되고 타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죠. 4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부국, 일본 빼고는 필리핀이었죠. 필리핀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법을 좀 전수받기 위해서 갔다가 속된 말로 그냥 개무시당한 거 같죠. 우리 장충체육관 몇 년 전에 새로 이게 건축을 했지만, 그거 과거에 있었던 것도 그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거고, 무료로. 우리 세종로에 보면 서울 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 그것도 필리핀 사람들이 설계해줘가지고 지금도 탄탄하게 서 있죠. 그 맞은편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건물로 쓰다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역사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도 필리핀 애들이 져준 거예요. 그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식모국이라는 아주 더러운 이름을 지금 지니고 살죠. 세계의 식모국이 뭡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성원
민중들인 그 민중들이 전 세계에 식목으로 간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성들이 비참한 것이죠. 그게 다 정치가 개판이 되고 타락한 하면서부터 결국 사회적 강자는요 다 살아남아. 응? 사회가 타락하던 개판이 되던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죠? 약자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약자들이 결국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정치를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권에 지금 후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면 구급 공무원도 지금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타락해. 혼자만 타락하면 괜찮은데 이게 전체로 다 이렇게 타락시킨다는 이런 큰 어마무시한 그 폐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 정치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합리화, 봉사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투철한 자기 희생정신이 담보되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이 선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합리 있습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 권한도 없는 그 배우자를 그냥 비서로 붙이고 또 먹는 것조차 아니 그렇게 고관 대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조차 법인카드로 마구 긁어대는 이런 인사가 고도의 합리와 봉사, 투철한 자기 희생정신 이런 거 다 꽝민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용립할 수 있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오용이고 민주주의의 폐단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름 그대로 주권자, 유권자가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주인 노릇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나 소나 이런 사람, 개나 소 같은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그 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민주주의의 그 이름에 어울리려고 하려면 주권자가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람인지, 고도의 합리와 봉사하려고 하는 건 마음이 있는지, 투철한 자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정확히 봐서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감하게 물리쳐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그 이름값도 좀 하자. 이름값도 못하니까 지금도 혼란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흥분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의 오용이 그냥 그걸로 단순하게 그냥 끝나면, 정치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정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그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지고 도탄에 빠져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간단 말이죠. 정치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인데, 사람을 그냥 그 불구덩이 같은 숯구덩이 같은 데다 그냥 탁 진흙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내야 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